안녕하세요.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거의 한 달이 넘게 쉬었는데요. 본업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 반응을 좀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잠시 좀 쉬었습니다. 그냥 결론은 지금은 그냥 제가 시작할 때 말했듯이 미래의 저한테 제가 이 타이밍에 왜 이걸 투자했는지 설명하는 식으로 그냥 올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저는 어느 정도 포트 조정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투 계좌들도 비중을 좀 줄일 건 줄이고 새롭게 들어간 것들도 있고, 제가 가끔 오픈하는 이 계좌, 그러니까 중단기 계좌죠. 이 계좌도 포트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작년부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솔브레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솔브레인 사업 현황은 작년 8월 6일이었죠. 솔브레인에서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 즉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55대 45로 인적 분할했습니다. 즉 대부분 것을 솔브레인이 가져갔고요. 반도체 쪽은 다 가져갔고 디스플레이도 일부, 그리고 전액도 국내 공장을 일부 가져갔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투자나 지주회사로 쭉쭉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를 했고요. 솔브레인 사업 현황, 즉 홀딩스가 아닌 솔브레인, 인적 분할된 솔브레인만 보면은 3Q 분기 보고서 봤을 때 반도체 부분, 디스플레이 재료 부분, 기타 부분, 2차 전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대부분 요 세 부분이 메인이고요. 그래서 비중은 반도체 재료가 70%, 디스플레이 재료가 16%, 2차 전지 13% 비중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캐파 같은 것도 반도체 재료가 84,000톤, 그래서 81% 가동률 81%,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재료가 이렇게 돼서 34%에서 50% 가동률 되고 있고, 2차 전지 쪽은 한 81%의 가동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 솔브레인 홀딩스 1년 걸 다 보면요, 반도체 재료를 보면은 생산 능력이 11만 2천 톤. 네, 솔브레인 이번 년 3Q 보고서 보면 8만 4천 톤. 대충 1Q에 2만 8천 톤 정도 하니까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생산 능력은 그대로 된 거고 반도체 재료는 그대로 다 들고 온 겁니다. 즉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할 때 반도체 쪽은 모두 다 솔브레인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숫자가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나중에 되게 이것저것 말하기가 좀 복잡한데, 리지드 OLED 쪽만 솔브레인 홀딩스가 그대로 들고 있고 나머지 거를 이쪽으로 들고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보면 이건 일단 가동률만 보겠습니다. 가동률 작년에 35, 85인데 34, 50 많이 안 좋죠. 상태가 좀 안 좋아진 상태인 거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것도 생산 능력이 4,000톤, 작년에 1년 내내 5,400톤, 약 1,080, 1,200, 1,300 정도 되니까 이것도 그대로 다 들고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실제로는 조금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즉 큰 틀로 말하면 인적 분할을 할 때 반도체 재료는 다 들고 왔다, 디스플레이 재료는 일부만 들고 왔다, 2차 전지 재료도 일단 현재는 다 들고 왔다 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냥 다트 쪽에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매출 현황을 보면 솔브레인 3Q 매출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반도체 재료는 한 1600억, 디스플레이 재료는 한 350억, 기타 전액 쪽은 310억 해서 한 3분기 석 달 동안에 2300억 매출을 올렸고요. 작년 1년 매출을 한번 봐보면 전체에서 분할 전이죠. 반도체 부분은 5800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들고 왔으니까 1600억 곱하기 4 하면 6400억 정도 되는데, 즉 반도체 부분 매우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3Q만 단순 계산을 하면요, 3Q 곱하기 4 하면 1년치가 나올 거고요. 그럼 반도체 재료는 작년보다 확실히 상태가 좋다. 디스플레이 재료 부분, 이쪽은 3200, 작년 3200억 했는데 지금 350억이죠.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즉 이 부분의 매출의 대부분이, 즉 이거 곱하기 4 하면 1400 정도 되니까 한 60% 정도가 솔브레인 홀딩스가 들고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2차 전지
전액 쪽도 300억인데 곱하기 3 1200억. 작년도 1100억 정도 했으니까 이것도 현재로서는 다 들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솔브레인 실적 전망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할 거고요. 이건 하나하나 보려고 했더니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KTB 투자증권에서 2월 달에 낸 실적 전망으로 보면 전체 매출액은 2018년은 뭐 분할 전이지만 일단 큰 틀만 보겠습니다. 9,600억 매출, 2019년 1,000억, 1조, 2020년 8,900억, 2021년 1,040억.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서 2020년은 따로 봐야 됩니다. 인적 분할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쪽을 좀 띄어갔고 전액의 일부 부분을 띄어갔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지주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소 금액은 뭐 매출이 줄어든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큰 틀만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 얘의 주 타겟은 에천트라고 그냥 시가계로 보시면 됩니다. 시가할 때 시가 공정에서는 불산이나 이쪽으로 보면 되는 건데 딱 보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2018년에 5천억인데 내년은 6천억 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디스플레이 쪽도 줄어들었는데 이건 분사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2차 전지 쪽이 좀 중요한데 뭐 700억에서 2020년 800억 근데 2021년은 1,400억까지 올라간다. 점프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이런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확 늘어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증량되는 게 한 40%, 50%가 한 방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뒤엔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헝가리 공장이나 뭐 말레이시아 공장 이쪽이 있는데 이쪽에 그 근방에 뭐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증설하는 만큼 얘네도 쫓아가서 증설이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이 들고 있어서 쭉 증가된다 하면 그러니까 약간 MC넥스 전장 느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MC넥스 기준으로 하면 그 휴대폰 카메라 모듈이 반도체 부분이고요. 얘도 쭉 증가되고 2차 전지 부분이 뭐 전장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 주변이 쭉 늘어나니까 얘가 점프업이 된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속적 상승 가능. 디스플레이는 분사로 인한 감소인데 얘도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 부분이 꽤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 전액은 급증합니다.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하고요.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라고 애널리스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한에서 2월 5일날 난 보고서고요. 역시 이건 연간만 나왔습니다. 매출액 2020년에 8,900억 이건 뭐 확정이니까요. 영업이익 2천억 꽤 괜찮죠. 2020년에 8,900억 매출에 2천억 영업이익, PER은 15.5. 뭐 사실 PR은 뭐 종가 29만 원 기준, 그리고 EPS는 예상치 기준으로 했고요. 최근 어제 기준이 2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52. 21년은 1.8조 매출, 1.08조 매출, 2,600억 영업이익. 점퍼 꽤 많이 하죠. 꽤 증가되고 있죠. 이 상태로 29만 원이라면 EPS 기준으로 PER은 10.94. 2022년은 1.24 매출에 0.32조 3,200억 영업이익. PER이 한 9배 됩니다. 뭐 PER이야 뭐 예상인 거고요. 이 EPS를 얼마 줄 거냐,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등등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상만 해서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해서 꽤 저평가되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하니까 이건 뭐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네이버 따왔는데요. 시총은 한 2.26조.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별로 걱정을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뭐 제가 들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뭐 떨어져도 그렇게 고민 안 하고 뭐 올라가도 그냥 일단 냅두면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실적 전망할 때 뭐 신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1년 매출액이 늘어날 건데 이유가 랜드 캐파 증설, 뭐 싱글 스택이나 더블 스택이나 이런 거 해서 뭐 캐파가 증설되고 원래 싱글만 하던 걸 더블 스택으로 적용시키면서 2번을 할 거다. 그리고 이체전지 업체들이 뭐 헝가리나 증설 계속하고 있으니까 전액 쪽도 같이 쫓아갈 거다. 그래서 뭐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피어 그룹이 뭐 SK 머티리얼즈나 한솔케미칼 등인데 얘는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솔브랜드 좀 많이 올랐지만 얘는 더 많이 올랐고 PR이 한 17배 되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2배, 11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다. 그래서 얘는 투자해도 된다라고 신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 포인트를 그냥 오늘은 간단히 얘기하고 결론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세부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지금 밤이 늦어서요. 일단 반도체 수요 증가 첫 번째, 이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반도체 수요는 뭐 최소 2, 3년간 지속 증가될 거고요. 이게 디램이든 낸드든 무조건 증가될 거고, 사실 제가 장투 계좌에 지금 해야 되는 가장 하고 싶은 기업은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 3년, 5년 이상 투자를 해도 괜찮은 기업은 올인해도 된다는 생각은 파운드리 쪽인데, 안타깝게도 삼성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전 삼성전자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파운드리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전 무조건 그쪽에 꽤 많은 비중을 실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에 따른 뭐 반도체 수요는 계속 증가될 거고, 이에 따라 전투 수요는 증가될 거다. 그래서 프라이스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Q는 확실하게 증가할 거다. 그리고 이 기업은 좀 쉬운 게 이 Q만 계속 추적하면 됩니다. Q가 계속 늘어나면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만으로 투자 매력 충분하고요. 뭐 낸드의 더블 스택이니 파운드리의 뭐 GAA, 뭐 게이트 올어라운드죠. 뭐 이런 공정이 추가되면서 뭐 시가격 등이 많이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캐파이어 증설이 얘기가 나오거나, 그리고 현재 약간 삐리한 디스플레이 부분이 증가된다면 아예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겁니다. 지금은 한 29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뭐 35만원 정도까지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 이게 뭐 40만원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 가려면 요 캐파 증설에서 얘가 쭉 올라가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전체적으로 다 이 두 가지가 된다면 그 한방 확 뚫고 점프업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나 뭐 전체적으로 아니, 전반적으로 말할 때 이 전액 매출이 지속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전액 매출이 올라갈 건 확실합니다. 근데 다트나 이런 보고서를 잘 분석해 보면 인적 분할할 때 솔브레인 전액 공장이 공주 쪽에 있는데 그건 솔브레인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나 미국 그리고 특히 헝가리 이쪽 거는 소유주가 솔브레인 홀딩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국내 공장 거는 지금 다 솔브레인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는 대로 그냥 솔브레인 매출로 잡히고 쭉 증가될 거지만, 캐파가 한계가 있습니다. 약 5,400톤인가 그 정도로 한계가 돼 있고요. 해외 공장은 지금 헝가리 쪽을 만들고 있는데 이쪽에 올라가면 뭐 지금 현재 한 6,000톤 정도 되던데 이게 한 2만 톤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확 올라갈 겁니다. 즉 전액이 확 증가되더라도 솔브레인이 들고 있는 국내 공장으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해외 공장이 쭉 올라갈 때 이 매출은 다 홀딩스 가져갑니다. 즉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솔브레인 투자할 때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서 계속 그냥 보고만 있는데, 이 부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비중을 태웠을 겁니다. 얘를 전액이 솔브레인에서 들고 왔다. 그러면 아마 지금 비중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실었을 거고, 아마 계좌가 넘어가져 있을 겁니다. 장투 계좌로 넘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거는 반도체 부분만 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해서 일단 포트 구성상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동일 피어 그룹 대비 상대 저평가 구간, 이것도 맞습니다. 뭐 SK 머티리얼도 매우 좋은 기업이고 아직 많이 올랐죠. 한수케미칼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대비 저렴한 구간 맞고, 실적이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대로 쭉 올라갈 거냐,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고 결국 반도체 부분이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 전액 쪽은 그냥 당분간은 신경 끄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얘는 악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간단히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히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캐파나 뭐 전액 부분, 공장 부분, 생산법인 부분 등등 이것저것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반도체 부분만으로 투자 매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Q의 증가는 확실할 거고요. 이 기울기가 얼마나 될 거냐 따라서 투자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D램, 낸드, 파운드리 부분 간의 비중이 중요한데 이걸 알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 찾겠더라고요. 아마 낸드 쪽이 가장 메인일 거고요. D램도 꽤 쓸 거고 파운드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돼서 만약 진짜 파운드리 부분에 많이 쓰게 된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좀 더 비중 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해액이나 2차전지 쪽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해액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사에 따른 해외 생산법인이 지주에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검토 시 이 부분 현재 전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 정도만 되는 거고 뭐 국내에 증설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국내 문장만으로는 이거는 뭐 투자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있는 거에 무조건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나중에 솔브레인 홀딩스에서 솔브레인 다시 넘어온다. 그러면 뭐 비중 더 실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저거 나중에 띄워놓은 거는 지주회사에서 나중에 또다시 한번 분할할 생각으로 띄워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일단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Q의 증가에 따른 캐파 투자, 즉 Q의 증가에 따른 캐파 투자라는 건 가동률이 이미 넘친다는 거고요. 수주도 넘친다는 거고 그에 따라 캐파 투자한다고 하면 질러야죠. 그 디스플레이 부분이 증가할 경우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다 라고 해서 오늘은 간단히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드린 왜 이렇게 하는지 디테일한 숫자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나 제가 이거 말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조언 좀 부탁드리고요. 뭐 싫은 소리 하셔도 전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게 있을까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 그렇습니다. 오늘 밤이 늦어갖고 이상한 소리만 하네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